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의 나이에 따라 마땅히 도달해야 할 경지를 말한 바 있다. 그는 30에 자립하고 40에 미혹되지 않으며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했다. 40이 되면 세상의 유혹과 혼란에서 벗어나야 하고 50이 되면 삶의 방향과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은 어떠한가? 40이 되어도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50이 되어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 된 현대인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간다. 물질적 풍요는 늘었지만 정신적 풍요는 그만큼 뒤처졌다. 과거와는 달리 나이가 사람의 경지나 지혜를 보장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이런 불안과 방황의 근본 원인을 마음속 4가지 태도에서 찾았다. 그것이 바로 의, 필, 고, 아이다. 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상대를 설득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때로 관계를 망치고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공자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했다. 어쩌면 진정한 평화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비추는 데서 오는지도 모른다. 필은 반드시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고집이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러한 고집으로 스스로를 더 좁은 틀에 가두곤 한다. 완벽주의와 통제 욕구는 우리를 더 나은 선택지에서 멀어지게 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다. 물이 모든 장애물을 돌아가듯 유연한 자세가 우리의 삶을 더 넓게 열어줄 것이다. 고는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이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고정관념에 갇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 태도의 특징이다. 현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과거의 방식에만 매달린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공자는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아는 내가라는 자기중심주의다. 현대 사회는 성과와 자기 표현을 강조하며 나를 과대평가하는 문화를 부추긴다. 그러나 내가 잘났다는 마음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잃고 고립된다. 진정한 행복은 나에서 벗어나 우리로 확장될 때 시작된다.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다. 불안과 방황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이 4가지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 논쟁하려는 마음, 고집, 완고함, 자기중심주의. 이것들이야말로 삶의 짐이 된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자.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낭독할 책은 초역 논어이다. 2500년 전의 고전 논어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재해석하였다. 이 책은 기존의 논어 해석서와 달리 현대적인 언어와 관점으로 풀어낸 새로운 접근법이 돋보인다. 고전의 문장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일상의 삶에 녹여낼 수 없다면 진정한 가치를 느끼기 어렵다.
이 책의 저자는 논어에서 다루는 본질적인 주제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2500년 전의 가르침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시인이자 고전 연구자인 고운기 교수의 정제된 문체와 깊이 있는 표현이 더해져 독자들이 논어의 울림과 여운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고전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에 그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지혜로 스며드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가 가르친 것. 공자는 4가지를 가르쳤다. 문,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방식. 행, 실천. 충, 말과 행동에 늘 진심을 담을 것. 신, 말과 행동이 일치해 있을 것. 손에서 놓아야 할 4가지 일. 공자는 의, 필, 고, 아, 4가지의 일을 거절하였다. 의란 사전에 이러쿵저러쿵 하자는 의도이다. 필이란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고집이다. 고란 단단하게 굳어버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완고함과 고루함이다. 아란 내가라는 자기중심주의이다.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제자 사마오가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답했다. 군자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사마오가 거듭 물었다.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으로 군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자는 말했다. 마음속에 꺼림칙한 바가 없다면 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인가? 벗에 대하여 해야만 하는 일. 제자 자공이 벗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는 답했다. 내가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상대에게 알리고 내가 훌륭하다 생각하는 쪽으로 상대를 이끈다. 이것이 벗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상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이상은 할 도리가 없다. 무리하게 내 생각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상처받는 쪽은 내가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일생 동안 행해야만 하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자가 답했다. 그것은 서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명령이니까 혹은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며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서이다. 9가지의 중요한 일. 군자는 9가지의 중요한 일을 늘 생각한다. 무엇을 보면서는 그 속까지 명확히 이해한다. 무엇을 들으면서는 그 본질을 생각한다. 표정은 온화하게 한다. 용모는 단정하고 공손하도록 신경 쓴다. 말을 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만 한다. 남을 섬길 때에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진실을 묻는다. 분노를 터뜨릴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생길 해악을 먼저 생각한다.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그 일의 의미를 먼저 생각한다. 조화와 동조의 차이.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뿐 상대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맞추지 않는다. 소인은 상대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맞출 뿐 조화롭게 어울리지 않는다. 언제 말을 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나눠야만 하는 상황에서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가버린다.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말하면 상대는 말꼬리를 거두고 만다. 지식이 많고 사리에 밝은 사람은 이것을 알고 상대를 가버리게 하는 일도 말꼬리를 거두게 하는 일도 만들지 않는다. 자신을 알라.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알려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군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뿐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소인은 남과 비교하기만 할 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는다. 매일 3번씩 반성한다. 매일 자신을 돌이켜 3가지를 하고 있는지 반성한다. 첫째,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 둘째, 친구의 기분을 맞추자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셋째, 충분히 알지 못하고 몸에 익지 않은 것을 너무 가볍게 나의 주장인 것처럼 아랫사람에게 전하지는 않았는가.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연락도 없던 옛 친구가 멀리서부터 돌연 찾아오는 듯한 그런 즐거움이다. 이 기쁨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에 학습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인생의 기쁨을 모르는 딱한 사람이군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 부른다. 배우는 것과 생각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워도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렇지만 무엇도 배우지 않고 스스로 생각만 해서는 겉돌기만 할 뿐 지성이 싹트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만다. 누구에게나 배운다. 3사람이 함께 길을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을 골라 그것을 따르고 못한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골라 나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오래된 믿음을 깨부술 수 있는 사람. 앞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늘 자신의 오래된 믿음을 깨부수려 노력하며 새롭게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서 대응하고자 하는 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다.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학습 회로가 열린 군자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사람은 고정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배제하지 말라. 나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해가 될 따름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배격하고 모두가 같은 생각만 하게 된다면 그 생각이 원인이 되어 일을 그르친 경우에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인식한다. 이것이 안다는 것이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세상 일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아는 것이다. 현자를 볼 때, 현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이를 보면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다라고 반성하라.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라. 이익만 생각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원망받는 일이 생긴다.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 군자는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나아가 그러한 상태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이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을 벗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리낌 없이 고치도록 조언해야 한다. 솔직한 사람에게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친밀함이 있으되 솔직한 인간에게 의지하라.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증자는 말했다. 능력이 뛰어나도 오만하지 않고 재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배우겠다고 물으며, 지식이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지식이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배우겠다고 물으며, 공적이 있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없는 듯이 행동하며, 실력이 있더라도 해프지 않고 힘이 없는 듯이 행동하며, 이 때문에 솔직하게 군주의 말에 반하는 의견을 내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게 그런 벗이 있었다. 유익한 벗, 유해한 벗. 유익한 벗이 세 종류, 유해한 벗이 세 종류 있다. 솔직한 친구, 도리를 아는 친구, 박식한 친구는 유익하다. 달콤한 말을 걸어오는 친구, 착한 사람이지만 겁이 많은 친구, 수다스러운 친구는 유해하다. 예에 따른 행동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조화를 다시 생각하라. 인류의 예를 알려준 선왕은 예 자체를 아름답게 여겼다. 그리하여 작은 일도 큰 일도 예에 따라서 행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예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럴 때에는 조화의 본질을 돌아보고 조화를 잘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은 부조화였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공과 예. 상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을 공이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예라고 한다. 공이 비굴해지지 않고 의연이 예에 가까워지면 상대로부터 모욕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숨겨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모든 행동은 자기 책임. 흙으로 산을 쌓는 일을 생각해보자. 한 산만 더 얹으면 완성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완이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는 일을 생각해보자. 비록 흙을 한 산만 퍼담았다 할지라도 꾸준히 한다면 결국 완성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완성하는 것이다. 즐기자. 알고 있다 보다는 좋아한다가 더 높은 경지이다.
좋아한다 보다는 즐긴다가 더 높은 경지이다. 250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 곁에 남아있는 논어는 오늘날에도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 고전이 담고 있는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문장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지혜를 전달한다. 아는 것과 실천의 균형, 관계에서의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유효하다. 먼저 배움과 행동의 조화를 강조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단순히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다. 지식을 쌓는 데만 몰두해 이를 실제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처럼 작은 깨달음이라도 삶에서 실천하며 자신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필요한 고집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교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나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집은 관계의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조화로운 삶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솔직함과 조화를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진심을 담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설득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다. 사람과 어울리되 조화를 이루고 필요할 때는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가 관계의 본질을 풍요롭게 만든다. 매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습관 또한 중요한 지혜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진심을 담지 않은 말을 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자세는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작은 반성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 무엇보다 이 고전은 즐기는 마음의 가치를 알려준다. 배우는 기쁨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억지로 하는 일을 넘어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태도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동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결국 큰 성취를 이끈다는 교훈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와닿는다. 논어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나침반이자 삶의 지혜이다.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의 나이에 따라 마땅히 도달해야 할 경지를 말한 바 있다. 그는 30에 자립하고 40에 미혹되지 않으며 50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했다. 40이 되면 세상의 유혹과 혼란에서 벗어나야 하고 50이 되면 삶의 방향과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은 어떠한가? 40이 되어도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50이 되어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 된 현대인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간다. 물질적 풍요는 늘었지만 정신적 풍요는 그만큼 뒤처졌다. 과거와는 달리 나이가 사람의 경지나 지혜를 보장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이런 불안과 방황의 근본 원인을 마음속 4가지 태도에서 찾았다. 그것이 바로 의, 필, 고, 아이다. 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상대를 설득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때로 관계를 망치고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공자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했다. 어쩌면 진정한 평화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비추는 데서 오는지도 모른다. 필은 반드시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고집이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러한 고집으로 스스로를 더 좁은 틀에 가두곤 한다. 완벽주의와 통제 욕구는 우리를 더 나은 선택지에서 멀어지게 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다. 물이 모든 장애물을 돌아가듯 유연한 자세가 우리의 삶을 더 넓게 열어줄 것이다. 고는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이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고정관념에 갇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 태도의 특징이다. 현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과거의 방식에만 매달린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공자는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아는 내가라는 자기중심주의다. 현대 사회는 성과와 자기 표현을 강조하며 나를 과대평가하는 문화를 부추긴다. 그러나 내가 잘났다는 마음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잃고 고립된다. 진정한 행복은 나에서 벗어나 우리로 확장될 때 시작된다.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다. 불안과 방황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이 4가지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 논쟁하려는 마음, 고집, 완고함, 자기중심주의. 이것들이야말로 삶의 짐이 된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자.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낭독할 책은 초역 논어이다. 2500년 전의 고전 논어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재해석하였다. 이 책은 기존의 논어 해석서와 달리 현대적인 언어와 관점으로 풀어낸 새로운 접근법이 돋보인다. 고전의 문장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일상의 삶에 녹여낼 수 없다면 진정한 가치를 느끼기 어렵다. 이 책의 저자는 논어에서 다루는 본질적인 주제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2500년 전의 가르침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시인이자 고전 연구자인 고운기 교수의 정제된 문체와 깊이 있는 표현이 더해져 독자들이 논어의 울림과 여운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고전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에 그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지혜로 스며드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가 가르친 것. 공자는 4가지를 가르쳤다. 문,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방식. 행, 실천. 중, 말과 행동에 늘 진심을 담을 것. 진, 말과 행동이 일치해 있을 것. 손에서 놓아야 할 4가지 일. 공자는 의, 필, 고, 아, 4가지의 일을 거절하였다. 의란 사전에 이러쿵저러쿵 하자는 의도이다. 필이란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고집이다. 고란 단단하게 굳어버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완고함과 고루함이다. 아란 내가라는 자기중심주의이다.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제자 사마오가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답했다. 군자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사마오가 거듭 물었다.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으로 군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자는 말했다. 마음속에 꺼림칙한 바가 없다면 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인가? 벗에 대하여 해야만 하는 일. 제자 자공이 벗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는 답했다. 내가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상대에게 알리고 내가 훌륭하다 생각하는 쪽으로 상대를 이끈다. 이것이 벗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상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이상은 할 도리가 없다. 무리하게 내 생각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상처받는 쪽은 내가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일생 동안 행해야만 하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자가 답했다. 그것은 서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명령이니까 혹은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며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서이다. 9가지의 중요한 일. 군자는 9가지의 중요한 일을 늘 생각한다. 무엇을 보면서는 그 속까지 명확히 이해한다. 무엇을 들으면서는 그 본질을 생각한다. 표정은 온화하게 한다. 용모는 단정하고 공손하도록 신경 쓴다. 말을 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만 한다. 남을 섬길 때에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진실을 묻는다. 분노를 터뜨릴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생길 해악을 먼저 생각한다.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그 일의 의미를 먼저 생각한다. 조화와 동조의 차이.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뿐 상대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맞추지 않는다. 소인은 상대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맞출 뿐 조화롭게 어울리지 않는다. 언제 말을 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나눠야만 하는 상황에서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가버린다.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말하면
상대는 말꼬리를 거두고 만다. 지식이 많고 사리에 밝은 사람은 이것을 알고 상대를 가버리게 하는 일도 말꼬리를 거두게 하는 일도 만들지 않는다. 자신을 알라.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알려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군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뿐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소인은 남과 비교하기만 할 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는다. 매일 3번씩 반성한다. 매일 자신을 돌이켜 3가지를 하고 있는지 반성한다. 첫째,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 둘째, 친구의 기분을 맞추자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셋째, 충분히 알지 못하고 몸에 익지 않은 것을 너무 가볍게 나의 주장인 것처럼 아랫사람에게 전하지는 않았는가.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배우는 기쁨은 연락도 없던 옛 친구가 멀리서부터 돌연 찾아오는 듯한 그런 즐거움이다. 이 기쁨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에 학습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인생의 기쁨을 모르는 딱한 사람이군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 부른다. 배우는 것과 생각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워도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렇지만 무엇도 배우지 않고 스스로 생각만 해서는 겉돌기만 할 뿐 지성이 싹트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만다. 누구에게나 배운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을 골라 그것을 따르고 못한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골라 나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오래된 믿음을 깨부술 수 있는 사람. 앞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늘 자신의 오래된 믿음을 깨부수려 노력하며 새롭게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서 대응하고자 하는 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다.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학습 회로가 열린 군자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사람은 고정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배제하지 말라. 나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해가 될 따름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배격하고 모두가 같은 생각만 하게 된다면 그 생각이 원인이 되어 이를 그르친 경우에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인식한다. 이것이 안다는 것이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세상 일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아는 것이다. 현자를 볼 때, 현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일을 보면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다라고 반성하라.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라. 이익만 생각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원망받는 일이 생긴다.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 군자는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나아가 그러한 상태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이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을 벗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리낌 없이 고치도록 조언해야 한다. 솔직한 사람에게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친밀함이 있으되 솔직한 인간에게 의지하라.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증자는 말했다. 능력이 뛰어나도 오만하지 않고 재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배우겠다고 물으며 지식이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지식이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배우겠다고 물으며 공적이 있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없는 듯이 행동하며 실력이 있더라도 해프지 않고 힘이 없는 듯이 행동하며 이 때문에 솔직하게 군주의 말에 반하는 의견을 내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게 그런 벗이 있었다. 유익한 벗, 유해한 벗. 유익한 벗이 세 종류, 유해한 벗이 세 종류 있다. 솔직한 친구, 도리를 아는 친구, 박식한 친구는 유익하다. 달콤한 말을 걸어오는 친구, 착한 사람이지만 겁이 많은 친구, 수다스러운 친구는 유해하다. 예에 따른 행동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조화를 다시 생각하라. 인류의 예를 알려준 선왕은 예 자체를 아름답게 여겼다. 그리하여 작은 일도 큰 일도 예에 따라서 행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예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럴 때에는 조화의 본질을 돌아보고 조화를 잘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은 부조화였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공과 예. 상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을 공이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예라고 한다. 공이 비굴해지지 않고 의연이 예에 가까워지면 상대로부터 모욕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숨겨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모든 행동은 자기 책임. 흙으로 산을 쌓는 일을 생각해보자. 한 산만 더 얹으면 완성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완이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는 일을 생각해보자. 비록 흙을 한 산만 퍼다 맞다 할지라도 꾸준히 한다면 결국 완성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완성하는 것이다. 즐기자. 알고 있다 보다는 좋아한다가 더 높은 경지이다. 좋아한다 보다는 즐긴다가 더 높은 경지이다. 250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 곁에 남아있는 논어는 오늘날에도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 고전이 담고 있는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문장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지혜를 전달한다. 아는 것과 실천의 균형,
관계에서의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유효하다. 먼저 배움과 행동의 조화를 강조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단순히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다. 지식을 쌓는 데만 몰두해 이를 실제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처럼 작은 깨달음이라도 삶에서 실천하며 자신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필요한 고집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교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나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집은 관계의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조화로운 삶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솔직함과 조화를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진심을 담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설득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다. 사람과 어울리되 조화를 이루고 필요할 때는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가 관계의 본질을 풍요롭게 만든다. 매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습관 또한 중요한 지혜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진심을 담지 않은 말을 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자세는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작은 반성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 무엇보다 이 고전은 즐기는 마음의 가치를 알려준다. 배우는 기쁨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억지로 하는 일을 넘어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태도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동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결국 큰 성취를 이끈다는 교훈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와닿는다. 논어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나침반이자 삶의 지혜이다.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